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일단 펴놓으시고요. 193페이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총칙 들어가기 전에 재산세, 종부세 우리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먼저 우리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요. 자, 종부세는 당연히 국가고요.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이요.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주택별로, 자,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도.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긴 있죠.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얘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둘 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세무 성립시기 그래서 동일합니다. 과세 대상을 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죠. 자,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 별장,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거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별장이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4%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데 4% 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종부세에서는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급주택이요.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했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별장 제외고 고급주택 포함이고요. 세율 구조는 둘 다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0104, 0.1에서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 0.05에서 035, 0.35%까지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은 세율을 정확히 못 해도 괜찮고요. 자,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주택분. 근데 종부세에서는 개인주택의 경우에 과표관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죠? 2주택 이하는 빵 63, 0.6에서 3%까지 빵 63, 6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26, 1.2에서 6%까지 6단계 초과세율. 자, 적용됐습니다. 법인일 때는 비례세율이었고요. 법인일 때는 3%, 6% 비례세율이 적용됐고 법인 소유 주택은. 그 다음에 토지는 그냥 오늘은 기본 이론까지는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자,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재산세는 시가 순액에다가 주택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요? 60%.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율 곱했죠. 시가 순액에다 몇 프로? 70%. 근데 종부세는 이제 주택이든 토지든 공정시장가율 비율이 올해 100%입니다. 이제 올해 100%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결정 시 아까 공정시장가율 곱했잖아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자, 적용합니다. 둘 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 다 까먹었네, 여러분들. 150%고. 그 다음에 공시가 관계없이 무조건 150%.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재산세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법인 소유일 때는 주택 법인 소유일 때는 무조건 150%. 자, 요거 배웠습니다. 자, 나중에 다 제가 이제 또 표로 다 비교해서 다 나중에는 이제 다 요약 정리 또 해드려서 이런 거 비교 다 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아까 복잡했죠? 자,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15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150% 상한입니다. 근데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300% 네? 상한선이. 그 다음에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없고요. 주택분.
토지는 그냥 무조건 150%고요.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재산세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보통 징수하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3% 깔고 일반 가산금.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월별로 매 1개월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할 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똑같아요. 자, 하루 딱 지나면 고지서 받았는데 하루 딱 지나면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발부됐는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기 후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2%인데 0.0225%에서 이제 0.022%로요. 이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다만 과소신고가산세 또 자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5%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까는데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자 근데 신고납부할 때는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0.025%로 적용됩니다. 자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둘 다 고지서 바꾸서 하루 딱 지나면 3% 지방세 가산금 일반 가산금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국세는 3% 깔고 고지서 날라왔을 때 미납부하면 그 다음에 1일, 다음 날부터 1일 0.02%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요. 소액징수 면제요. 재산세는 고지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있죠? 2,000원 징수하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는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납 재산세는 되죠? 근데 종부세는 안 된다는 거. 분할납부는 둘 다 되고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요.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종부세는 고소할 때 주소지관할 세무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비교 이렇게 봤습니다. 납기를 비교해 보시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죠.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의 절반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토지분하고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고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세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서 봤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도 비교해 보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기준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분납 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도 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3페이지 우리가 국세 제2편 국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먼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적인 내용을 먼저 배웁니다. 자, 총설적인 먼저 내용을 보는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목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목운동부터. 네. 자, 아이고 목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다시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오늘은 약간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추워가지고 계속 또 저 춥게 다녀가지고 어제 또 제가 좀 추워가지고 오늘은 또 세타 입고 왔더니 또 오늘 또 덥네 또.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또 약간 날씨도 덥고 그런지라도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요. 소득세법에는 열거된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8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6가지가 있고요. 퇴직소득,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것들이냐면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또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저처럼 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많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시험 범위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뭐 시험 관계 없고요. 사업소득 중에서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건설업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이제 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뭐 당연히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소득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거고요. 우리는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똑같은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고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요. 일단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요를 한번 볼게요. 총칙에서 개요. 소득세란 개인을 납세무자라고, 그렇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소득세부가 되고요. 그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정한 과세기간이 있어요. 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면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1년 다 보내겠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벌어진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고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대상 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및 과세기간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 소득세 먼저요. 그 과세 방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어떤 거냐면 여기 또 아까도 얼굴은 똑같네. 잘생긴 저기가 종합과세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요. 저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뭐 그러면 자, 또는 뭐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소득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것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자, 일용직 근로자로 제가 기초입문과정 때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속칭 건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한 달만 일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갔다 왔더니 너무 한 달은 무린 것 같아서 보름은 하려고 그랬는데 이틀째 갔다 오니까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하자 주변에다 얘기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일주일도 못 채우고 결국은 5일 만에 그만둔 얘기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보세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거 일정 금액 이하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내놓습니다. 요새 이자율이 요새 보면은 대출 이자는 그냥 막 작년에 보면은 막 작년에 막 한 달 사이로 막 올라가고 막 계속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금이자는 이런 그냥 할 수 없이 욕먹으니까 조금씩 올리는 듯하면서 그냥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이 굉장히 지금 크고 그런데 은행들이 돈 벌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요새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주죠. 원천징수. 그러면 제가 받은 일정 금액 이하의 이 금융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로 종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우리가 다음에 심화과정에서 배울 건데 종합소득, 다른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주택임대소득이 그러면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예요. 종합소득에.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따로 14% 세율로 해서 따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할 때. 그럴 때 14% 세율로 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저의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이런 게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말 뜻만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분류과세 방식인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니지,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29회 시험 때는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류 과세 방식만 잘 아시면 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요. 맞습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인데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해서 개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을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나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구를 떠올리느냐? 거주자는 가수 싸이를 떠올리고 BTS 멤버들을 떠올리고요. 비거주자는 누굴 떠올리냐?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 구별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근데 저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마돈나. 거주자는 싸이, BTS 멤버들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가수 싸이나 BTS 멤버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 과세합니다. 그죠? 국내, 국외소득 모두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의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려면 비거주자는 아니고요. 거주자야 되는데 3년, 4년 주소, 거소 등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몇 년 이상 적어도 5년 이상.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바꿔서 이미 몇 번 나왔고요.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집값과 한 곳에 분립을 하고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근데 비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일 때는 과세 소득에 보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마돈나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공연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은. 근데 마돈나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서 소득 발생하고 또 미국에서 소득 발생했습니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납세지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어 마돈나가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 토지나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었죠. 그런 예외도 있었는데 종부세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지 이렇게 정해집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 등 거주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 등 거주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니까 193페이지입니다. 총칙에서 납세 의무자 및 과세 기간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그래서 거주자, 뭐 속인주의, 속주주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 속인주의, 속주주의 이런 표현은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거주하다 그러면 의의를 보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取得여부 관계없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소 둔 개인을 말합니다. 형광표를 줄 긋건 아니죠. 이런 건 상식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냥 연필 같은 걸 줄 긋는 거고. 납세 의무의 범위를 보니까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매출이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요. 국내 우리나라의 주소나 183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는데 납세 의무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매출이요.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194페이지 다른 내용들 다 참고고요. 그 다음에 참고들 보시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다만 양가로 1번이 있죠. 공동 소유자산 양도시 요거만 한번 슬쩍 줄 긋고 갈게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상호간의 연대 납세는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거기 195페이지 과세 기간을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한번 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이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예외요. 소득세 과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안 돼요. 즉 과세 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꼭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느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주소 거소를 국외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심화과정에서 제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있죠? 임대업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과정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봐야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자, 2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02페이지요. 자, 202페이지인데
펴놓으시고요. 오늘 뭐 그 배운 내용들 중에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좀 개정 내용들이 좀 있었고, 자 그래가지고 복습을 빠르게 제가 한번 훑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해보는데 오늘 개정 내용들도 좀 있었고 중간에 막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할까봐 복습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훑어드리는데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가 대상인데 이 주택에서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과세 했으니까 별장은 제외, 고급택은 취득세만 준 과세고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포함하고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세 개 용어로 나눴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닙니다. 자, 007% 저율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제외하고 0.2% 공장 용지 제외하고 4%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고율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확장용이든 아니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일정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또 근데 최근에는 임대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제외하고요.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외합니다. 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이게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었다가 이제 가정 빼고 이제 국공립 직장 등등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됐습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 돼 있었는데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 문화재주택도 종부세에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 내용까지 보시고요. 지방세법상 사실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택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O, X요. 자, 여러분 X입니다. 뭐 때문에? 고급주택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얘는 별장만 제외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대상 중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장용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네? 자, 맞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도의 등록 문화재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 개정된 거죠. 자, 그래서 국가 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도 문화주택 포함해서 하여튼 문화재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등록 문화주택은 제외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문자입니다. 누가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느냐? 종부세 납세문자는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법에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연재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문자인데요. 근데 여러분 주택에 대한 납세문자, 과세기준일 연재 주택분재산세 납세문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구체적인 기준, 주택분 개인이 납세문자일 때는 공시가격 판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문자가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택부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해서 달라진다는 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사안 등등 달라집니다. 자,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지만 주택은 구별한다는 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신탁주택, 신탁재산의 경우는 좌우지간 주택이든 토지든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는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에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엄격합니다. 공시가격 판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라 널널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신탁재산 똑같습니다. 신탁토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납세의무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주택이나 토지 관련한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 자, 재산세랑 똑같아요. 종부세도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지 않으면 다 신탁해버리고 납부자료로 나가니까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한 자이며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OX요. 예? 맞습니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개인과 구별합니다. 또 어이구 답이 올라가 버렸네. 과세일 1년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유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격의 공시가격 판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하는 거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80억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률이 100%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합니다. 주택분 과세 표준 일반적으로.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자, 물론 여기서 6억 공제할 때 법인은 6억 원 과세 표준 산정 시에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단독 소유 1세 1주택인데 자,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로 둘 중에 한 사람을 신고한 1세대 1주택도 포함해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야. 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계산해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추가로 얼마? 5억 공제 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11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판금에서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10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판금에서 얼마? 80억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80억 초과한 자는 없음자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시가격 계획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 OX요. 네? X입니다.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택분은 무조건 개인 법인 구별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분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예? X입니다, 여러분. 자, 6억 공제하는데 추가 공제, 이거 얼마 공제합니까? 이제 5억 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세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 11억 공제. 그래서 11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으로요. 자,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 소유할 때, 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하다. 빵63 6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1, 2,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개인일 때가 그런 거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 3%,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소유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요. 자, 우리 보유세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공제합니다. 그럴 때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하는데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거 재산세 공제할 때, 자, 공제할 때 주의하셔야죠.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가감 조정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가감 조정된 그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의 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한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자, 주의하시면서 또 봅니다, 여러분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될 때 주택수 계산이요. 자,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상속 개시된 주택이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이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가액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다만 2년 상속 개시로부터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줍니다. 2년간만. 근데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자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2022년 1월달 개정 내용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그
그 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아예.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에요. 공동소유 안 돼요. 다만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1주택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와 똑같이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요. 보유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요? 50% 공제합니다.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해가지고, 자,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자, 단독수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과세빈 결정 시에 11억 공제 받을 수 있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지분율이 같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특례요. 자, 특례가 적용될 때와 적용되지 않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을 비교해보면 납세무자, 특례 적용될 때는 둘 중에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고 지분율이 균등할 때는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특례 적용 안 할 때는, 특례 신고 안 했을 때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자, 공제금액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니까 특례 적용될 때는 11억을 공제합니다. 6억 공제하고 추가 공제 5억, 그래서 11억 공제. 근데 특례 적용받을 수 없을 때는, 적용하지 않을 때는 각각 6억씩, 부부 각각 6억씩 공제합니다. 과세빈 결정 시에. 그 다음에 세액 공제요. 자,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니까 단독 소유가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될 때는. 근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안 해줍니다. 세액 공제.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9월 달에 개정된 거 10월 달에 바로 시험에 나온 건데, 자, X입니다. 얼마를 추가 공제합니까? 추가 공제는 5억을 더 추가합니다. 3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6억 공제하고 추가로 5억 공제하니까 11억 공제입니다. 토지는 그냥 3단계, 과표유관 3단계 초과준세율 적용된다는 거,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자, 토지는 하여튼 3단계 초과준세율이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다는 거. 재산세 공제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상한 비교해야죠. 주택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2주택 이하일 때, 또 2주택 이하일 때 주택분은 150%인데,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내 2주택일 때는 300%라는 거, 전년도세액 300% 못 넘게 하고, 법인은 세부담상한 적용 없어요. 500%, 100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세부담상한 150%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내 2주택은 300%. 법인은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과세구미세,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슬쩍 분리대상 토지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한다. 아이고, 몇 프로 범위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형 8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2주택자는 안 해줘요. 토지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뭘 들어갔어요 지금?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를 주차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에서 과세기준일 무조건 언제입니까?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6월 1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판단.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지는
국세니까 고소자인 개인일 때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고소지. 근데 비고소할 때 주의하죠.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나 주택 소재지요. 법인은 뭐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납세 절차 봅니다. 종부세 원칙적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관할 세무상이 납부할 종부세 세액 계산에서 결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는 거. 자,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 발부할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자,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고 재산세도 똑같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했어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부가징수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거기서도 날라온 거 수정해버리고. 자,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휴통에 들어가 있죠. 자,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그런데 자, 근데 원칙으로 정부 부가가세 할 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날라왔는데 미납부하면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5%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불성실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납부 장소는 읽어보시는 거고.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 6개월.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6월 15일이에요. 자, 분할납부세 기준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 해당 세계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 400에서 250을 뺀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350, 절반까지. 500 초과했을 땐 절반까지. 딱 사례를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재산세는 부가세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고 종부세 과세 기준은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7월 1일 X입니다. 자, 종부세요. 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게 며칠 전까지 발부? 5일 전까지. 맞네요? 네. 재산세나 종부세나.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X입니다. 물납은 아무리 꾸셔 넣으면 안 돼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비교는 뭐 금방 우리가 본 거라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비교해 보시고, 자, 비교해서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소득세는 우리가 금방 다 봤어요. 특히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양도소득만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틀려요. 분류과세하니까. 납세지, 납세무자와 납세지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하고 단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자 아니고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고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근데 비거주할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납세지는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소이지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국외 소지의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해당 재산의 양도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국내 주소 고소를 둔 고소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몇 년? 5년 이상.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이고, 꽃잎이 흩날리네요. 진짜로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들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에 자족하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합격의 희망을 꽃피울 준비가 되신 것이고 나중에 화려한 그 꽃을 피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합격의 꽃을.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 파고를 잘 넘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양도속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가 뭔지, 양도의 유형 뭐 등등 우리가 본격적으로 양도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양도세 같은 중요한 것을 할 때 보면 꼭 빠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튼 또 공부 잘 빠짐없이 다음 주에 양도세, 그 다음 주까지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